이번 시간에는 샘플 패디오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샘플 패디오그램을 통해서 population spectrum을 estimate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샘플 패디오그램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운 population spectrum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population spectrum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오토 코베리언스를 전부 더하는데 그 가중치를 각각의 오토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이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앞에 1분의 2파이를 곱해서 population spectrum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보면 오토 코베리언스들이 전부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가중치를 곱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오토 코베리언스를 전부 다 더하는데 우리는 지금 샘플을 보고 있으니까 population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전체 길이를 populatio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실제 사는 세상에서는 길이가 t만큼인 요 샘플만큼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요 샘플만큼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오토 코베리언스를 전부 다 관측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만약에 t개만큼의 앞뒤로의 샘플을 관측을 한다면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의 샘플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진짜 오토 코베리언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진짜 오토 코베리언스인데 우리는 진짜 오토 코베리언스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오토 코베리언스 1을 구한다고 하고 이 population 오토 코베리언스 1을 구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든 관측치에서 관측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만약에 t면 t-1만큼 떨어진 것의 관측치를 전부 다 관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expectation을 구하게 되겠죠. 그 expectation을 구한다는 뜻은 xt와 xt-1을 전부 다 관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샘플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토 코베리언스를 실제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샘플 오토 코베리언스만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샘플 오토 코베리언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t개만큼의 샘플을 관측을 하게 되니까 t개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만약에 j-번째 오토 코베리언스를 구한다 그러면 그 샘플 t개만큼의 오토 코베리언스 j만큼 떨어진 거 t를 하나 구하고 거기서 t에서 j만큼 떨어진 관측치를 구해서 코베리언스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t개만큼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 해서 t개만큼을 나눈 것이 샘플 오토 코베리언스가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구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필요한 요소가 진짜 오토 코베리언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샘플 오토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샘플 오토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구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오토 코베리언스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야 되는데 곱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스펙트럼에서는 population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오토 코베리언스를 전부 다 더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t개만큼의 데이터만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위를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로 축소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샘플 패디오도그램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오토 코베리언스를 진짜 가졌을 때 population spectrum의 샘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샘플 버전의 population spectrum 우리가 지금 샘플 패디오도그램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6-13과 같이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6-3에서 본 것으로 지금 population 스펙트럼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런저런 약간의 조작을 구하면 샘플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오토 코비런스, 자기 자신과의 오토 코비런스니까 그냥 베어리언스에다가 두 개를 더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오토 코비런스를 각각을 더하는데 각각의 오토 코비런스에서 과중치를 코사인만큼을 주는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 뭔가요? 자, 이것은 각각의 오토 코비런스를 전부 다 더하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은 뭡니까? 첫 번째 오토 코비런스에서 무한대까지만 전부 다 더하고 가중치를 이런 허수가 섞인 이런 가중치를 주는 게 아니라 strictly real인 코사인으로 가중치를 줘도 똑같은 결과다라는 것이 이 아이덴티티의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것을 샘플 패디오도그램에다가 유사하게 대응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주는 것을 똑같이 코사인으로 가중치를 줘도 된다라고 해서 6-13-1과 같이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집중을 하시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샘플 패디오도그램은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 그 다음에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유사하게 이 정의와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 패디오도그램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실 수 있냐면, 원래 우리는 항상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 전체 모집단의 정보를 추구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기껏해야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샘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샘플 패디오도그램은 결국에는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정보를 가지고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한번 따라해 보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가지고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유출을 해보는 것이, 그것이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일단 우리가 디파인을 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보시면 샘플 패디오도그램이 생긴 거를 한번 다시 보시죠. 샘플 패디오도그램이 생긴 거를 보시면, 자, 지금 대부분 똑같고 여기 오토 코비런스 자리에 샘플 오토 코비런스를 취한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통상은 그냥 뮤 대신에 샘플 미인을 가지고 온 거, 실제 미인 대신에 샘플 미인을 가지고 온 거 등등을 샘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구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샘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을 각각을 그냥 대응을 시킨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지금 그러면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알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적이라고 할 경우에 그냥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그냥 써서 이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그냥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추정하는데 그냥 직접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첨부한 렉처 노트에 레퍼런스에 보시면 이 풀러의 책에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구한 스태티스틱, 샘플 스태티스틱은 지금 샘플 패디오도그램이고 요 지금 분모에 있는 요것은 리얼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입니다. 거기다가 2를 곱하게 되면 이것은 자유도가 2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는 것을 이 지금 레퍼런스 북에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레퍼런스 북에 의하면, 자, 우리가 만약에 실제 진짜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 패디오도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눈 비율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뭐 다른 통계 책에서 보시게 되면 자유도가 k인 카이스퀘어를 따르는 변수가 있을 경우에 그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자유도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샘플 페리오도그램을 분자로 두고 파퓰레이션 스펙트럼 분모로 뒀을 때 우리가 풀러의 1976년 책에 의하면 이것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포인데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그 익스펙테이션은 무엇이 된다? K가 되고 K는 곧 뭡니까? 그 카이스퀘어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지금 2라고 보여지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그것을 적절히 수정을 하게 되면 샘플 페리오도그램의 익스펙테이션은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이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샘플 페리오그램을 X 햇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unbiased estimator of true population spectrum S가 되겠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S hat 샘플 페리오도그램을 구하게 되면 그것에 관련해서 샘플 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그것은 진짜 true population spectrum으로 수렴한다 라는 좋은 성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에 관련된 확률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구한 샘플 페리오도그램의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게 되면 양측의 숫자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샘플 페리오도그램이 있을 확률은 진짜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에다가 0.25 진짜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의 4분의 1을 곱한 것부터 내가 구한 샘플 페리오도그램은 거의 3.7을 곱한 실제로 스펙트럼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스펙트럼에다가 0.25를 곱한 것부터 3.75를 곱한 것 사이에 내 샘플 스펙트럼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레인지가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이 레인지가 너무 커서 이게 S의 햇이 estimate expectation을 취하면 이게 true spectrum으로 수렴하긴 하지만 confidence interval이 너무 커서 너무 부정확한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population spectrum을 pinpoint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confidence interval을 구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 큰 confidence interval을 구해서 별로 정보성이 없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 페리오도그램을 사용해서 샘플 페리오그램 XT라는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그 샘플 페리오도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true population spectrum을 추정하는 것이 confidence interval을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또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학습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ARMA, 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 PQ 오더를 디파인을 하게 되면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XT라고 가지고 간다고 치게 되면 지금 그 본인 자신의 과거 데이터가 P개만큼 있고 그 다음에 잔차들이 Q개만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ARMA PQ 모형에 대해서 Population Spectrum은 이 잔차의 분산, 그 다음에 여기 알파 1부터 알파 Q까지는 지금 여기서 따온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나오는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는 지금 여기서 따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것이 True Population Spectrum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것이 True Population Spectrum이라고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요 C 상수 베타 1, 베타 2에서 베타 P까지 그 다음에 잔차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들을 전부 다 추정을 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것도 알고 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전부 다 알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True Population Spectrum을 구하는 데 필요한 코에피션트들을 전부 다
알게 되네요. 무슨 얘기냐면 C 알고 베타들 전부 알고 알파들 전부 알고 잔차의 표준 편차 분산 시그마까지 전부 다 알게 되면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것들을 추정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뭐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으로 해서 이 개수들을 전부 다 추정을 해서 물론 간단하진 않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파퓰레이션 스펙트럼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식이 첫 번째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non-parametric approach라고 해서 non-parametric approach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분포를 알고서 우리가 과거에 접근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 우리가 XT라는 프로세스가 정해졌을 때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population 스펙트럼이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을 추정을 하고 싶겠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True Population 스펙트럼을 추정을 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서 있는 Non-Parametric Approach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추정하고 싶은 것이 어떤 특정한 웨이브 WJ라는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면 자 이것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WJ에다가 아주 조그만 숫자를 하나 더하고 그 다음에 WJ라는 웨이브에다 아주 조그만 숫자, 똑같은 숫자를 빼고 하게 돼서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웨이브의 H를 조금 더 키워서 WH2만큼을 빼고 W의 J의 H2만큼을 더했을 때 스펙트럼을 또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H2라고 하고 이걸 H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H의 -1, SH의 -H2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WJ라는 스펙트럼을 알고 싶은데 WJ라는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알고 싶은데 이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거 알고 이렇게 알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 1번 이거 2번 3번 4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니까 2번이랑 3번 그 다음에 1번이랑 4번을 각각 더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평균을 내면 그것이 이 값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non-parametric approach가 되겠고 하나만 더 규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와 3이 1과 2보다 더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얘는 굉장히 먼 친구들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가중치를 둘 때 2와 3 여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과 가까이 있는 애들이 더 큰 가중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보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보다 멀리 있는 애들은 약간 약한 가중치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를 정하는 그 함수를 우리가 커널 펑션이라고 하고 자 커널 펑션의 바람직한 특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두 개를 정의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네 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네 개를 만약에 합친다고 하게 되면 이 네 개의 각각의 가중치의 합은 가중치 웨이트의 합은 항상 1로 돼야 되고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까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2와 3 같은 함수가 더 많은 가중치를 가져가야 되고 1과 4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어카운트가 더 작은 가중치를 가져가도록 하는 어떤 함수든지 커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커널 함수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1과 2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특성을 가진 것. 첫 번째로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카이라고 정하는데 그 카이라는 함수를 전부 더했더니 1이 되더라 라는 것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카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2나 3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알고 싶은 지점은 이건데 이게 2하고 3이고 1하고 4일 경우에 2와 3 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가중치가 언제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된다? 1이나 4를 넣었을 때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된다. 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점이기 때문에 1과 4보다는 더 가까이 있는 친구들한테 더 많은 가중치가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카이라는 함수
커널 펑션의 requirement가 되겠고, 어떤 함수를 잡아도 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도 이것은 커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모에 있는 요것을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요게 나온 걸 알 수 있고, 그만큼을 나눠주니까 합치면 1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성질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일련의 로직을 함수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WJ라는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추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값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근방에 있는 H1, H1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H2 여기 플러스 H2 이렇게 해서 요 4개를 아니면 6개를 아니면 뭐 9개를 더해서 그 근방에 있는 샘플 패디오도그램들을 더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면 그것이 결국에 샘플 패디오도그램, 더 나아가서 스펙트럼의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non parametric approac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andwidth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를 더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싶다 그러면 여기서 H3,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H3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더할 수도 있겠네요. 뭐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bandwidth는 정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만약에 H2 밴드위스를 2로 정하게 되면 샘플 패디오도그램에 우리가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에 대한 추정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요 가중치 커널 펑션이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더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제가 만약에 WJ라는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추정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WJ 말고 WJ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간 웨이브, J-1만큼 간 웨이브, 그 다음에 J라는 샘플 패디오도그램, J 플러스 1이라는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샘플 패디오도그램, J 플러스 2라는 웨이브에 대한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더해서 가중평균을 하는데, 그 가중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멀리 떨어질수록 더 작은 가중치가 나가고,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더 큰 가중치가 나가고,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가중평균해서 더하면 그것이 우리의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의 파이널 추정치가 된다는 것이고, 그게 non parametric approach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은 이미 공부를 했고, 우리가 XT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토 코베리언스들을 전부 다 이런 특정한 가중치를 더해서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모든 오토 코베리언스를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 코베리언스 전부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것은 파퓰레이션을 관측을 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샘플 버전의 스펙트럼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패디오도그램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만약에 T만큼의 데이터를 관측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것들만 오토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가중치는 뭐 똑같이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샘플 패디오도그램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관측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샘플의 레인지 안에 있는 것만 관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패디오도그램은 스펙트럼을 흉내낸 약간 작은 미니어처 버전에 불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구했을 때 그것에 만약에 샘플이 충분히 크다면 그것은 트루 파퓰레이션 스펙트럼과 수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샘플 수를 크게 만들어 주면 그것은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에 수렴한다는 좋은 성질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추정하기 위한 에스티메이터로 쓰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 이제 휜러의 1976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 허점은 뭐냐면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너무 와이드합니다. 너무 와이드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트루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핀포인트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대안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떤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이것에 있는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그냥 하나만 쓰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예를 들면 J-H1, J-H 플러스 H1, 그 다음에 J-H2, 여기는 J 플러스 H2 해서 여기도 샘플 패디오도그램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도 샘플 패디오도그램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평균을 내서 요 5개를 평균을 내서 그것을 모아서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추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non-parametric approach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요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이니까 요 근방에 더 아주 최근방에 있는 패디오도그램들한테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샘플 패디오도그램들에 대해서는 더 작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와 맞죠. 그리고 요 자기 본인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런 성질을 가지는 함수를 정하면 되고 그런 성질 어떤 성질이냐면 이 가중치이기 때문에 더해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먼 데에 있는 그런 가중치가 더 가까이 있는 가중치들보다 더 먼 데에 있는 가중치가 더 가까이 있는 가중치들보다 작게만 세팅이 되는 그런 어떤 함수든지 커널이 될 수가 있고 커널은 결국에는 웨이팅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팅 펑션을 임의로 정해서 그 웨이팅 펑션에 따라서 웨이트를 주고 그래서 근방에 있는 샘플 패디오도그램들을 가중 평균을 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추정하는 방식이 non-parametric approach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의 본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특정한 웨이브를 가지고 있을 때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구하고자 할 때 그냥 이 지점에 대한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정해서 그냥 그걸로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에스티메이트 해도 되고 근방에 있는 것을 에버리지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요거 하나만 쓰게 되면 이것은 unbiased estimator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샘플 패디오도그램의 expectation은 바로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이니까 이것은 unbiased estimator고 이것은 샘플 수가 커지면 true population 스펙트럼에 수렴하게 되니까 이걸 하나 써도 되지만 너무 이 레인지가 와이드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커널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각각 가중평균해서 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쓴 것을 우리가 head 2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unbiased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 대신에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줄어들 수가 있다면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WJ라는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추정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자, 첫 번째 대안은 그냥 내가 XT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WJ라는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추정하고 싶을 때 WJ라는 웨이브에 대한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그냥 직접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XT 프로세스의 WJ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추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좋은 성질이 있냐면 그 스펙트럼 패디오도그램은 샘플이 커지게 되면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이랑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너무 상대적으로 큰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이 레인지가. 자, 두 번째 방식.
내가 이 샘플 페리오도그램을 하나만 쓰지 말고, 자, 여기도 샘플 페리오도그램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샘플 페리오도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가중평균을 해서 쓰시게 되면, 자, 예를 들면 빨간색 2개, 그 다음에 파란색 2개, 그 다음에 검정색 하나를 평균을 내서 하게 돼서, 그렇게 돼서 만든 XT 프로세스의 샘플 페디오그램의 가중평균치를 더블 해시라고 보게 되면, 그것이 익스펙테이션을 취할 때 그것이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으로 수렴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커널 펑션이 이것저것 주어짐에 따라서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샘플 페디오도그램, 이렇게 돼서 만든 샘플 페디오도그램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레인지를 구해 봤을 때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라고 판정이 되게 되면, 자, 이것과 이렇게 돼서 이만큼의 컨피던스 인터벌과 이만큼의 컨피던스 인터벌이 주어졌을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컨피던스 인터벌이 그런데 언바이어스 된 것을 쓸 것이냐, 아니면 컨피던스 인터벌은 좁은데 바이어스된 에스티메이터를 쓸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